자, 112페이지 우리 뭐 지구라든지 뭐 우주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태양계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거 지금 기본적으로 잘 알 거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항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항상 빛을 내는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양은 항성인데 우리 우주에는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항성들이 있죠. 우리 밤하늘에 떠 있는 별 있지. 이 별이 하나하나의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의 태양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우주에는 태양들이 있는 거죠. 그걸 항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계에는 태양이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성이라든지 등등등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항성이 있고요.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이 있죠. 그리고 행성을 도는 애들을 이제 위성이라고 그러죠. 그치? 뭐 우리로 치면 달,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에도 위성이 2개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위성이 목성 같은 경우는 한 60여 개가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그리고 행성과 행성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소행성이라고. 그리고 행성과 행성 사이에 떠다니는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 성간 물질이라고 혹은 뭐 티끌이라고도 하고 가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외주. 네, 외소행성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해성도 있어요. 해성은 행성하고 해성의 차이는 행성은 항성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궤도 360도 원궤도를 도는 애들을 행성이라고 하고요. 해성은 타원궤도로 도는 이렇게 타원궤도로 도는 애들 헬리에서 이미 들어봤지. 그래서 행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전할 때 주기적으로 도는 거잖아. 근데 해성 같은 경우는 주기적이가 일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타원궤도가 도니까. 그렇지? 이런 걸 해성이라고 부르고 행성과 해성 사이에 있는 외소 행성이라고 하고 얘가 대표적인 게 명왕성이에요. 앨리스. 옛날에 우리 명왕성은 행성으로 들어왔었어.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래서 원래 행성이 9개였어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까지 있었어. 근데 한 10여 년? 한 20년 된다고 했어. 그래서 명왕성을 뺐어요. 왜냐면 얘가 원궤도가 아니라 불규칙하게 돌고 자전주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약간 뭐 소행성의 느낌도 있고 행성의 느낌도 있고 해성의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소행성으로 분류해요. 왜? 근데 선생님 제가 질문데 아까 해성의 궤도가 타원처럼 불규칙하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행성이랑 해성이랑 충돌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충돌할 수 있겠지만 지구라는 공간이 굉장히 넓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수십억 년 단위로는 충돌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전에 한 수십 년 전에는 어떤 소행성이 와가지고 지구가 부딪힌다. 아니면 어떤 해성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굉장히 작은 오차로도 이렇게 비껴나가는 거잖아요. 그지? 우주에서는. 그래서 그런 일은 니네가 살아있는 동안 없을 거야. 자손까지도. 근데 먼 수억 년이 지나면은 지구가 해성이 부딪혀서 사라지거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겠죠. 어쨌건 이런 것들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행성, 위성, 소행성, 외소행성, 해성 등등이 있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애들이 성간물질, 티끌이나 가스 같은 애들이 있다. 이게 이제 태양을 주변으로 구성하고 있는 태양계 시스템이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2번 보시면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8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는 여기 뒤쪽 애들은 지금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가시면 천체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이제 다른 걸 좀 뒤에서 배울 거고요. 여기서도 위성은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행성까지 이렇게 배우는데 태양이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행성이 지금 우리가 수성, 금성, 지구 빼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어느 정도 이제 다 아시죠?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 잘 알 거고요. 이 8개도 있는데 구분 기준은 수금지, 화까지가 보통 지구형이라고 해요. 얘네는 단단한 암석과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체형이에요.
암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얘네를 가스. 목성이 대장이야. 그래서 목성형이에요. 지구형의 대장은 당연히 지구고 목성형은 목성형이 대장이에요. 그리고 크기도 하고 얘네는 기체형이에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고요. 태초에 우주가 생성됐을 때 수소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수소와 헬륨이 우주의 97%인가 그래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로 만들어진 초창기에 만들어진 행성들이고 얘네 지구형 암석은 나중에 이후에 만들어진 찌꺼기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게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수금 화학 목토에다가 함수는 태양이랑 위성은 달까지 합치면 일주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이거 요일. 근데 요일은 얘네 이름을 따서 만든 게 맞아요. 어쨌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개요를 말하면요. 다시 목성형은 목토, 천, 해가 있고 기체형이고요. 얘네 특징들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지구형의 특징, 목성형의 특징, 그죠? 얼핏 어느 정도 이제 행성들이나 뭐 지구의 우주에 대해서 좀 아는 친구들은 얘네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 거야. 그리고 뭐 위성이라든지 뭐 골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지? 그런 일반적인 물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고요. 이제 구분 기준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의 또 다른 기준이 있긴 한데 지구를 기준으로 안쪽 궤도를 도느냐 바깥쪽 궤도를 도느냐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예요. 요거의 지금 전반적인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책을 다시 한번 볼게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에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8개 행성이 있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공전 방향 돼 있는데요. 자 무슨 방향이냐면 지금부터 그냥 무조건 생각하세요. 공전 방향이다 아니면 무슨 회전 방향이다. 서쪽에서 동쪽이에요. 태양도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태양도 돌아. 그게 서쪽으로 동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금성을 만들어야지. 네? 금성 자전을 만들어야잖아요. 아닌데 다 똑같이 돌아. 그리고 그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할게. 자전, 공전 얘네가 지금 행성들을 공전하는 것도 다 똑같이 돌아요. 그렇죠? 무슨 방향? 서에서 동으로 돌고요. 지금 앞으로 나오는 지구에 그리고 달도 자전하는데 서에서 동으로 돌고요. 달도 공전할 때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이 이유는 왜냐? 태초에 태양계가 생성됐을 때 얘네가 태양이라는 게 생성되기 전에 이런 수소나 헬륨 같은 먼지, 가스나 티끌들이 뭉쳐서 생긴 거잖아. 특히 가스들이 뭉쳐서 생긴 거예요. 이 가스들이 이렇게 한 방향을 계속해서 돌아. 원반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런 거 배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야. 이렇게 돌면서 얘네가 가운데 있는 애들은 중력이 되게 커. 그럼 자기들끼리 뭉치잖아. 그러면서 빼글빼글 돌면서 태양이 만들어진 거야. 그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만들어졌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이제 그 찌끄레기들이 말 그대로 정말로 찌끄레기들이 이 중심에 있는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하나의 궤도를 만들어서 각각의 행성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서에서 동으로 돌게 돼. 자전하고 분다. 알겠죠? 네가 하는 거 다른 걸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지금 요 단에서는 하진 않겠지만 앞에 이제 뒤에 갈 때 지구나 달에서 방향이 나올 텐데 무조건 반시의 방향을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밑에 본격적으로 태양을 이루고 있는 행성의 특징들을 이제 별표를 쳐놓고요. 여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림도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힌트라서 색깔 부분은 잘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들 뭐 문제집이나 시험을 보게 될 때 만약에 색깔 부분까지 있다면 혹시 더 그것만 보고도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일단 수금, 지화 왼쪽에다가 지구형 쓰시고요. 고체형 행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석이나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밑에 목토, 천해 같은 경우는 따로 묶어가지고 목성형, 기체형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주로 수소하고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직은 이런 뭐 원자니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 그렇구나 가벼운 기체로 돼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려면 가야겠다. 40분입니다. 이거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자 수성부터 보시면요. 수성 태양에서 가장 가깝고요. 가장 행성들 중에 가장 작아요. 그래서 특징은 가장 가깝고 가장 작다.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쓰진 않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태양에 가장 가까워. 그런데 얘가 대기가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설명할 테지만 대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굉장히 뜨겁죠. 반대쪽 밤이 되면 굉장히 춥겠죠. 그냥 우주 공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 요거를 만약 이제 뭐 책에 없지만 한번 표현해 써보면요. 낮에는 태양을 바라보는 쪽이 400도씨 정도인데요. 상상이 안 가죠. 밤 같은 경우는 영하 180도씨. 그러니까 굉장히 춥고 낮과 밤의 차이가 거의 한 600도 가까이 차니까 엄청 추운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엄청 큰 거지. 그리고 뭐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지금 색깔은 없지만요. 이 행성 자체가 그냥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뭐처럼 생겼냐? 달처럼 생겼어요. 왜 달처럼 생겼냐? 대기가 없고 대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니? 운석이 되는 것들이 가가지고 그냥 부딪히겠지. 그래서 그대로 그냥 파 있는 거야. 바람이나 물이나 공기 등이 없기 때문에 풍화작용이 없어. 침식작용이 없고. 그래서 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운석 구덩이가 많고요. 이걸 뭐 영어로는 이제 크레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달과 비슷하다. 달과 비슷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풍화 침식 작용이 없다. 왜? 공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성은 큰 특징적인 거는 없는데 가장 가깝고 태양과 가깝고 가장 작다.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다. 그리고 달과 비슷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금성은 이제 두 번째 행성인데 샛별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거든. 달처럼 반짝반짝 빛나고요. 낮에도 보이는 별이에요. 금성. 그래서 굉장히 밝게 보여서 샛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책에도 뭐 나와 있지만요.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 그래서 지구와 가장 비슷하게 생겼다. 모습은. 그리고요. 샛별이라는 게 가장 밝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여기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대기가 조금 있는데 여기가 황산으로 된 구름이라서 황산 같은 게 이제 빛을 받으면 되게 밝게 빛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건 여기는 밝게 빛난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구와 크기가 가장 비슷하고요. 표면 온도가 약 470도씨로 높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높아. 요거는 대기가 두껍게 발달해 있고요. 이산화탄소 대기가 크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CO2를 이산화탄소라고 해요. 나중에 뭘 보고 이산화탄소는 들어봤죠? 이산화탄소 대기라서 대기고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란만 들어봤지.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 기체가 가득 차면은 지금 따뜻해진 거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두껍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되게 커. 그래서 그래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뭐 지구랑 크기가 비슷하다.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고 황산 구름으로 돼 있어서 밝게 빛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화성이 좀 중요하고요. 화성을 미래 식민지 행성으로 꼽는데 그 이유가 물이 있을 것 같은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지구의 과거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서예요. 그래서 화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참고해 주시고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있을 거라고 채축되는 게 극지방의 극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남극 북쪽에 하얗게 예를 들면 이쪽하고 끝쪽에 하얗게 뭐 얼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밝게 하얗게 관측이 돼. 근데 얘가 여름이 되면은 줄어들고요. 겨울이 되면 늘어나. 그러니까 얼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얼음이 아니면은 이산화탄소로 된 드라이 아이스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얼음이 있다면 얘를 녹여가지고 물로 만들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 생명체는 그런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간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위성이 2개 정도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데 지구도 위성이 1개가 있잖아. 그리고 화성도 위성이 2개가 있잖아.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배울 텐데 지구형하고 목성형을 가르는 기준 중에 위성이 있거든요. 위성이 지구형은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구형은 위성이 없거나 거의 없다.
거의 없거나 없거나 적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얘네는 수십 개씩 있기 때문에 위성이 많다라고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계절 변화도 나타나는데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축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지구 같은 경우 자전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도마다 뭐 여름에 있다가 겨울에 있다가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여러분 몰라도 되고 어쨌건 계절 변화가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네도 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 네, 얘도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긴 한데 대기 자체는 굉장히 희박해. 그래서 얘네처럼 금성처럼 온실 효과는 없어. 그러니까 금성은 되게 이산화탄소라는 게 되게 두꺼운 그러니까 밀도가 큰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막 쌓여 있으면은 열이 막 못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대기가 두꺼우면은 금성처럼 표는 더 높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되게 희박해요. 공기 자체가 많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온실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밤낮 온도차도 비교적 크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온도차가 따뜻할 때는 20도씨 정도 되고요. 밤에는 마이너스 140도씨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온도차는 있다. 왜냐?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토양의 산화철. 그래서 토양이 붉게 보이는데요. 이 붉게 보이는 거는요. 철이 산소와 만나서 붉게 보이는 거예요. 녹슨 거 생각하면 돼요. 녹슨은 어떻게 되니? 철이 약간 붉게 아니면 갈색처럼 그런 빛이 나잖아. 거기 산소와 만났기 때문에 이거 산화철, 녹슬었다 생각하시면 철이 녹슬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토양에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지금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되게 붉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화성을 옛날 사람들은 마르스라고 해가지고 전쟁의 신이라고 부른 게 왜냐면 붉게 보이니까 불길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금성 같은 경우는 비너스라고 하는데 밝게 빛나니까 비너스가 여신이잖아. 그래서 밝게 빛나고 화려해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관도 물이나 드라이 아이스라고 된 것처럼 관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성 관측 탐사선이 지금 도착해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인 탐사선이. 근데 거기 계속해서 걔가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 그래서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고 물이 흘렀던 계곡이라든지 뭐 협곡이라든지 이런 게 관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과거에 화성에 물이 흘렀을 것이다. 아니면 뭐 대홍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축을 할 수 있는 거고 물이 흘렀던 흔적을 찾아보면은 뭐 생물의 전 단계인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탐사선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렀던 흔적 이게 중요하고요. 이거의 이제 흔적이 뭐 협곡이나 계곡 같은 게 되겠고 화산 활동도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지구와 가장 비슷한 지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식민지 후보로 삼는 이유이다. 가까운 이제 행성계에서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목토 천해에서는 목성하고 토성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목성은 지구에 굉장히 커요. 약 11배에 돼 있죠. 그래서 뭐 크기로 치면요. 지구가 뭐 테니스공 정도다. 치면 목성은 한 농구공 정도? 아니면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탁구공이고 지구가 탁구공이고 목성이 한 뭐 농구공 정도다. 이렇게 하여튼 크기 정도는 굉장히 크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8개 행성 중에 가장 부피가 커요. 크고 빵빵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성형들의 특징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굉장히 큰데 전반적으로 좀 가벼워요. 그런 특징들을 분류할 때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뭐 메탄가스라든지 암모니아 이런 것들도 되어 있지만 뭐 그건 넘어갈게요. 중요한 특징은요. 얘가 기체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자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전을 하면 만약에 지구 같은 경우는 암석이 그냥 동시에 같이 도는 거잖아요.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 지방마다 계속 따로따로 돌겠죠. 여기도 돌고 여기도 돌고 여기도 돌고 따로따로 돌 거 아니에요. 기체니까. 그치? 그래서 줄무늬가 관측돼요. 그래서 가로 줄무늬. 그래서 목성형들의 특징은 가로 줄무늬가 관측돼요.
그래서 뭐 책을 보시면요, 이제 뭐 색깔 구분 안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조금 줄무늬, 암석이 뭐 지층처럼 이렇게 줄무늬가 관측이 되죠. 그리고 여기 대적점이라고 해가지고요. 대적점에다가 이제 밑줄해 놓으시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아래쪽에 있어요. 대기의 소용돌이 돼 있죠. 그래서 대적점, 큰 대자, 붉은 적자 써서 큰 반점이 이렇게 가로 줄무늬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어요. 대적점. 요거는 대기의 소용돌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기체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 대적점하고 비슷하게 해왕성에는 검은 반점이 생겨요. 그거는 대흑점이라고. 그래서 보시면 큰 반점이 관측되는 게 목성은 대적점, 그 다음에 해왕성은 대흑점, 까만 반점. 그래서 두 개 잘 기억해 주시고 목성은 대적점, 해왕성은 대흑점. 해왕성의 특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대적점, 대흑점은 소용돌이다. 알겠죠? 뭐 지구로 치면 약간 태풍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왜냐? 기체형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뭐 이제 전반적으로 목토천해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고리가 많고요, 고리가 있고요. 그림에는 목성에 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희명 고리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성이 많아요. 위성이 60개 이상. 그리고 지구 크기만한 위성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 위성을 목성에 있는 위성을 최초로 관측한 사람이 망원경으로 관측한 사람이 갈릴레오. 그리고 뭐 극지방에 오로라가 관측됐다 그랬는데요. 오로라는 이제 전기를 띤 입자들이 빛에 산란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말은 이제 기체형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해서 그렇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성은 뭐 잘 알겠지만 고리가 가장 이쁘고 아름답죠. 화려한 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크기로 치면은 두 번째 행성이고 두 번째고 밀도가 가장 작다 되는데 여기다가 한번 적어놓을게요. 밀도가 가장 작아요. 밀도가 작다는 건 아직 안 배웠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부피는 공간적인 양이고 질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무게잖아요. 실제적인 크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부피, 토성은 굉장히 빵빵하고 큰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 왜냐면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작고 얘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는 굉장히 작겠죠.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나중에 이제 밀도에 대해서 좀 배울 거니까 그렇구나. 크기에 비해서 가볍다.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에서는 잘 관측은 안 되지만 저 행성들 8개 중에 가장 납작한 형태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와 헬륨으로 있어서 굉장히 가벼운 행성이고요. 마찬가지로 가로줄무늬가 똑같이 나타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로줄무늬라는 거는 기체형 행성들의 특징이에요. 지역마다 다르게 돌기 때문에. 그리고 고리, 특히 토성 같은 경우는 고리가 가장 잘 발달했는데 이 고리는요, 우주가에 떠다니는 물질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티끌이라든지 암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행성들이 아니면 운석들이 다가와가지고 부딪혀서 남은 흔적들, 그 다음에 얼음성들,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연체가 굉장히 춥거든요. 영하 몇 도시예요. 수십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공간이기 때문에 수증기들이 얼어가지고 얼음 형태로 이 고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도 수십 개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60개 이상, 굉장히 많죠. 천왕성의 형성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색깔만 잘 기억해 두시고, 천왕성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에요. 청록색. 프린트라서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해왕성 자체는 굉장히 파란, 해자가 바다 해자잖아. 그래서 파란색이에요. 푸른색. 청록색이나 파란색 이렇게 파란 계열을 띠는 이유는요, 메테인 가스가 많기 때문이에요. 수소 헬륨으로도 많지만 여기는 이제 메탄 가스가 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빛이 반사될 때 파랗게 보이거든요. 메탄 가스 때문에. 그래서 청록색이나 파란 빛을 낸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냥 메탄가스가 더 추가돼 있구나. 그래서 천왕성에 아까 보면 뭐 헬륨, 당연히 수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헬륨, 메테인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리와 위성이 있고요. 그냥 위성을 그냥 숫자만 쓰면요, 27개. 해양성은 마찬가지로 고리가 있고 위성이 있는데 해양성은 14개. 아까 말씀드린 대륙성.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천왕성에 이것만 잘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두 번째 보면요, 자전축이 공정 궤도면은 거의 나란하게 눈치를 자전한다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지구는 태양을 이렇게 이렇게 23.5도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평양에 누워서 돈다는 말은 얘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돈다는 소리. 그렇죠? 그냥 90도로 누워서 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게 막 시험에 나오거나 문제집에 나올 내용들은 아니고, 문제집에 나오겠죠 당연히 문제들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특징들 하나씩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수성은 가장 작고 낮과밤의 온도차가 크다. 왜?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운석 구덩이 많이 관측된다. 금성 가장 밝게 빛나고요. 표면도 큰데 그 이유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되기 때문에 가장 뜨겁다. 화성 극관이라는 게 있어서 여름이나 겨울마다 크기가 달라지고 물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토양은 붉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산화철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흔적이 있어서 협곡 같은 게 관측된다. 네, 목성형은 이제 수소헬륨 가장 가볍고요. 기체형이다 보니까 가로줄무늬가 관측되고, 왜냐? 자전을 하니까 빠르게 자전하면서 생기는 흔적이고요. 붉은 반점 대적점이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리와 위성이 있다. 특히 위성이 많다. 토성은 마찬가지로 가로줄무늬가 있고 고리와 위성이 관측된다. 그 다음에 요건 토성은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밀도가 가장 작다. 부피는 큰데 제일 가볍다. 알겠죠? 근데 천왕성은요, 뭐 딱히 외울 만한 내용은 없지만 그냥 색깔 정도. 그리고 해왕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륙점. 이런 것 하나씩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제낄 수가 있잖아요, 그지? 이런 식으로 특징 하나씩만 외우시고, 화성은 극관, 산화철 토양. 금성 같은 경우는 표면도 큰데 그 이유가 이산화탄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 쪽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계절에 따른 극관의 변화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물이나 드라이아이스 일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름마다 크기가 달라져서 이게예요. 그래서 화성은 지구와 같이 계절 변화가 일어난다. 여름에는 극관이 녹아서 크기가 작아지고 겨울에는 극관이 얼어서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 정도. 자, 오른쪽에 1, 2, 3,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태양과 태양 주변을 도는 천체 및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태양계라고 한다. 그죠? 5. 태양계 중심에는 함성인 태양이 있고요. 5. 태양 주변을 도는 8개 행성. X. 행성 외에도 태양 주변을 도는 천체들이 있죠. 뭐 많은 것들, 해성, 소행성, 외소행성, 위성 등이 있고요. 태양계 행성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공전한다. 네. 방향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 꼭 기억해 두시고요. 2번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이 아닌 것은 명왕성이고 3번 자 하나씩 찾아볼게요. 표면의 적도와 나라는 가로줄무늬 모르겠지. 대적점 그럼 목성이지 그죠? 낮과 밤의 표면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러면 수성이고요. 크기가 가장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3번 물이 흘렀던 흔적 그러면서 흔적과 화산이 존재한다. 화성이 되겠고요. 4번 대흑점 그럼 해왕성 그다음에 5번 자전축이 공정 궤도면과 거의 나란하다. 이거 천왕성인데 뭐 배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있구나. 6번 이산화탄소의 두꺼운 대기 표면도 매우 높다고 금성의 특징이었고요. 7번 얼음과 암석 조각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골이 토성의 특징이었고 4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흑백이라서 구분 잘 안 될 수 있겠지만요. 첫 번째 가가 화성이고 나가 수성이고요. 다가 목성이고요. 나가 금성이고 마가 토성인데 흑백으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볼 수 있어요. 금성 많았어요? 네? 금성 이게 제일 헷갈렸네. 금성이에요. 라가 금성. 잘 모르겠죠 흑백으로. 색깔이 이제 컬러가 있으면 약간 밝게 빛나고 누리끼리 하는 게 이제 금성인데. 2번 크기가 가장 큰 행성인데요. 목성이라고 그랬죠. 지구의 한 11배. 3번 표면도 가장 높은 거는 이제 금성이라고 했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되기 때문에 나가 되겠고요. 태양에 가장 가까운 건 수성이니까 나가 되겠고 고리가 있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목성도 고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목성하고 토성 다 마가 되겠죠. 네. 행성의 분류까지 하고 이제 실 건데요. 행성의 분류는요. 크게 이제 내행성, 외행성, 그리고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형과 목성형은 거의 다 별표를 꼭 쳐넣으면 돼요. 2번에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위에 있는 내행성, 외행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기준 자체가 지구 공정 궤도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 안쪽에 있으면 내행성, 바깥쪽에 있으면 외행성.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내행성 같은 경우 뭐가 있겠니? 그럼 수, 금만 있겠지. 그리고 외행성 같은 경우는 화, 목, 토, 천, 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화성이겠죠. 그래서 화성이 중요합니다. 화성은 공정 궤도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외행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물리적 특징을 비교하면은 지구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화성이 시험에 나오겠지. 그죠? 화성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을 한번 분류해 볼 텐데요. 자, 지구형하고 목성형 크기 작다. 목성형 크다. 크기로 치면요, 이게 콩알만 하고 얘네는 뭐 탁구공만 하고 얘네는 뭐 농구공만 하고 더 큰 애들이, 그죠? 그리고 질량 무거운 정도요. 질량은 가벼워요. 작아. 원체 작으니까, 그치? 그런데 목성형 커요. 그런데 밀도라는 건 부피에 비해서 얼마나 가벼운 정도잖아요. 얼마나 무거운 정도잖아. 근데 목성형 기체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워. 상대적인 거예요. 밀도가 작다. 얘는 크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평균 밀도가 지구형이 크다.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없거나 적다. 혹은 뭐 없거나 거의 없다. 한두 개. 그 다음에 뭐 어떤 애는 없거나 한두 개.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어요. 위성이 수십 개, 많다. 목성, 토성은 60개 이상. 그 다음에 천왕성은 27개. 태양성은 14개. 굉장히 많죠. 수십 개. 그리고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고리 당연히 여기는 없다. 여기 고리가 있고 화려하다. 있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표면 상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암석, 여기는 기체. 그래서 여기 고체 암석으로 된 단단한 지각이 있고요. 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주로 여기 쓰여있지 않지만요, 주된 원소를 따져보면요, 이건 철, 니켈, 뭐 이런 것들이고, 여기는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기체도 돼 있고, 얘네는 좀 무거운 원소들로 돼 있다. 철, 니켈, 규소 이런 것들로 돼 있어요. 산소도 있고. 쓰진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요, 자전 주기도 한번 보면요, 길어요. 얘가 자전 주기가 지구에 한 24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는 짧대요. 하루가 안 돼. 그래서 1일이 안 돼요. 1일이 안 돼. 그러니까 1일보다 긴 애들은 지구형, 1일보다 짧으니까 빨리 된다는 거예요. 왜? 기체형이니까. 단단한 암석은 천천히 이렇게 돌겠죠. 그런데 기체도 있으니까 빨리 돌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 몇 시간 만에 돈대. 그런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 해석이 되게 헷갈려요. 보면 여기 반지름 돼 있지만 이 크기라고 할게요. 크기와 질량을 비교했을 때 해석을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크기가 크고 질량이 작은 애들, 얘네가 목성형이 되겠죠. 크기가 작지만 아니죠. 자, 크기가 크고 질량도 크고 목성형이 되겠죠. 지구형은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겠죠. 그런데 밀도로 비교하면요, 크기가 크고 질량이 작아. 밀도가 작아. 얘가 목성형이 되겠고요. 크기는 작지만 밀도가 커. 이게 지구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x축에 따라서 y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잘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집을 보면요, 이걸 또 꼬아놨어. 질량하고 크기를 반대로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은 다시 찾아야겠죠. 그래서 잘 보고 찾아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보실 건데요, 오른쪽에 5, 6, 7번 한번 풀어보고 보실게요. 자, 5번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은 공전 궤도에 따라서는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구분하는데 화성이 외행성으로 구분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지구형과 목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잘 기억해 주세요. 특히 밀도가 이제 차이가 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지구형은 부피 크기는 되게 작지만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고, 목성형은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는 굉장히 빵빵하고 크지만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6번 내행성은 수성과 금성이 되겠고요. 외행성은 화, 목, 토, 천, 해. 그 지구형은 수, 금, 지, 화. 목성형은 목, 토, 천, 해. 외행성이면서 지구형인 거 화성. 이렇게 요거 차이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7번 자, 밀도 보시면요, 밀도는 지구형이 크다. 지구형 쪽이 큰 거. 반지름은 이제 크기죠. 목성형이 큰 거. 미성수는 목성형이 큰 거. 질량도 목성형이 큰 거. 자, 칠게요.